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9 배하나입니다. 직접 취재한 거침없고 생생한 소식 듣고 싶으셨다고요? 앞으로도 캐나다 뉴스9에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트리도 정권과 공조하던 NDP가 지지를 철회하며 그동안 지지율이 급락하던 트리도 정권의 조기 교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는데요. 주요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조기 청소년은 반대한다고 답해 조기 정권 교체와 관련해 앞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TV에서는 9월 8일 리치몬드에서 진행된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폴리에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1야당인 보수당의 트리도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내용과 정책들을 취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fter 9 years of the NDP Liberals, what we see today is that British Columbia is the most expensive housing market in the world. The costs have more than doubled under 9 years of the NDP Liberals. The cost of food is now so high, there are 2 million Canadians lined up at food banks. 25% of our young people, our kids, are going to school hungry every single day. And we just learned from the food professor, Professor Charlebois, that Canadians are actually, the 41 million Canadians are actually consuming less food. 한국 커뮤니티에 전할 메시지를 요청한 본 기자의 질문에도 답했는데요. As for praise for the Korean community, we have a long-standing friendship that goes back about 70 years. We have 74 years since Canadians fought against the communists to protect the liberty of South Korea, and we have been blessed by so many brilliant immigrants from Korea who bring their talents, and we share their values of faith, family, and freedom, of hard work and patriotism, and those are the Korean values that we want as part of a common sense conservative government. Fighting! 파이팅. How was that?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포함해 현 캐나다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10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별도의 앱이 필요 없는 데이터 채팅, 즉 웹챗으로 이용 가능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민원 콜센터는 그동안 365일 24시간 5개 국어로 전화 민원 상담과 카카오톡 상담을 해왔는데요. 이번 웹챗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상담받을 수 있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웹챗은 아래 게시된 사이트에서 바로 채팅으로 연결하실 수 있고요. 구독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고정 댓글에도 링크 걸어둘게요.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에서도 이용 가능하고요. 제가 실제로 상담해 본 결과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퀘벡주에서 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세금 부과전 가격을 기준으로 팁을 계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0짜리 식사 비용에 대한 팁을 세금이 붙은 후의 약 $115가 아닌 $10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7%가 테이크아웃에서 팁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는 아예 팁 문화가 없어지길 희망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CTV에서는 최근 키오스크 주문에서도 팁을 요청하는 화면이 뜬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퀘벡주의 법안 상정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9일 BC주 지방선거에서 버나비, 사우스 메트로타운 지역구의 두 한인 후보가 함께 출마해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중 보수당 이안 후보가 지난주 선거 출정식을 거행하며 선거 공약과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했습니다.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선거이니만큼 직접 가서 취재했는데요. 현장 보시죠.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내놓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 삶을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바꿔야 되겠다. 네. 이제는 그냥 이날 행사에서 이안 후보는 BC주 경제 회복과 주택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ICBC 보험 독점을 종식하고 또 탄소세를 폐지해 경제 부담을 줄이고 가스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했고요.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택 가격 안정화, 그리고 한인사회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상대 후보인 NDP 최병하 후보의 선거 출정식은 지난 7월 진행되었고요. 최병하 후보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협력을 큰 축으로 해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의 활성화와 한인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병하 후보는 오는 21일 선거 캠프 오픈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21일 취재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BC주 한 청소년의 사건을 바탕으로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살이 된 브리아나 맥도날드가 지난 2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서리 메모리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모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그녀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강조하며 정신과에 입원시키는 것을 거부했다고 CTV 인터뷰에서 부모가 직접 밝히고 있는데요. BC주 2비 수상 및 BC주 보수당 대표 존 루스타드는 중독 문제가 심각한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로 소위 비자발적 치료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요. 브리아나의 부모는 약물 및 마약 과다 복용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대해 눈물로 항의하며 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주는 서리시와 랭리시에 급속도로 늘어가는 학생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 및 교실 증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서리시에는 포사이드 로드 초등학교, 조지 그리너웨이 초등학교 등의 10수개 조립실 교실 공간을 증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리 학구는 이달 초 서리시에 2,000여 명의 학생이 증가했다고 발표했고요. 당시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개의 새로운 학교, 19개 학교의 증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랭리시에서는 리처드 불피 초등학교에 6개의 조립실 교실이 증축되고요. 스미스 미들스쿨과 스미스 세컨더리가 개교하면서 각각 1,900명, 900명 정도의 신입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학교 부족 상황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코스코에서 믿고 사드셨던 커클랜드 그릭 요거트가 리콜에 들어갔는데요. 검사국에서는 이 제품 24개들에 대해 세균 오염 위험 때문에 리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제품에 대한 취급 중단을 지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일단 절대 구입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다음은 추석 소식입니다. 한국은 이번 주 추석 연휴인데요. 밴쿠버 한인 노인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80여 명의 회원이 포엘 리버로 2박 3일간 체험여행을 다녀왔고요. 토론토 한인회에서는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가위 가을 축제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한가위의 정겨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둘째 주 캐나다 뉴스 9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통해 더 다양한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